미국 시애틀의 한 버스 정류장. 비가 내리는데 지붕이 새고 벤치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42살 제임스는 젖은 채로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한국 버스 정류장 영상을 봤습니다. 투명 유리벽에 냉난방이 되고 자동문이 열리고 LED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줬죠. 이건 영화 세트장이야? 진짜야? 댓글을 봤습니다. 한국은 2085년에 살고 있어. 우리는 아직 1985년이야. 그 순간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요. 3개월 후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리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어요. 버스 정류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정류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2025년 9월 미국 시애틀. 42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임스 앤더슨이 퇴근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버스 정류장 지붕은 녹슬어 있었고 비가 샜습니다. 벤치는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낙서도 가득했죠. 또 이러네.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렸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 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버스가 왔어요.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영상이 떴어요. 한국 버스 정류장 마이너스 이게 진짜야? 버스 정류장?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투명 유리벽으로 된 정류장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자동문이 열렸어요. 사람이 들어가니 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안에는 벤치가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낙서도 없었죠. LED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줬어요. 3번 버스 2분 후 도착. 2분? 정확했습니다. 정말 2분 후에 버스가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냉난방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엔 히터가 나왔어요. 이게 버스 정류장이라고? 제임스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이건 2085년이야. 우리는 아직 1985년에 살고 있어. 한국은 미래에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 정류장은 부서진 벤치 하나인데. 이게 진짜면 난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이게 평범한 거래. 믿을 수 없어. 제임스는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었어요. 서울 곳곳의 버스 정류장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진짜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영화 세트장 같았거든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진짜인 것 같았어요. 나 한국 가봤는데 진짜야. 정류장 진짜 저래. 서울 살았는데 이거 평범한 정류장이야. 특별한 거 아님. 평범하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제임스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제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사는 42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저는 기술 회사에서 일합니다. 20년 넘게 일했죠. 기술을 잘 압니다. 최신 기술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 버스 정류장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 IoT 기술, 실시간 데이터, 자동문, 냉난방 시스템, 모든 기술이 하나의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는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더 궁금한 건 어떻게 유지할까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도 곧 부서집니다. 누군가 유리를 깨거나 낙서를 하거나 장비를 훔쳐가죠. 하지만 영상 속 정류장은 깨끗했습니다. 낙서도 없고 부서진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지킬까? 2025년 12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2주일간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을 직접 보는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도 놀라웠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떠들지 않았죠. 문화가 다르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는 거요. 걸어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저거다. 영상에서 본 그 정류장이었어요. 투명 유리벽, 자동문, LED 스크린.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센서가 저를 감지한 거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히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안은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깨끗했어요. 낙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LED 스크린을 봤습니다. 142번 버스 3분 후 도착. 정말 정확할까?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왔어요. 와, 진짜 정확하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그냥 참고용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언제 올지 몰랐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정확했어요. 초 단위로 맞았습니다. 저는 정류장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어요.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벤치에 낙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장비를 만지작거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정류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주택가 근처였어요. 관광지가 아니었죠. 그곳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투명 유리벽, 자동문, LED 스크린, 냉난방. 여기도 있네? 놀라웠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동네에도 이런 정류장이 있었어요.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한 노인이 앉으셨어요. 70대쯤 되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요. 오, 외국인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어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이틀 전에 왔어요. 어떠세요? 한국이요? 놀라워요. 특히 이 버스 정류장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해요? 그냥 평범한 정류장인데. 평범하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류장이에요. 그래요? 미국 정류장은 어때요? 낙서 가득하고 부서져 있고 지붕도 셉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모든 정류장이 이래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나요? 사람들이 조심하니까요. 공공시설은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망가뜨리면 안 되죠. 미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공시설은 남의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요.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안 되죠. 공공시설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내 것처럼 아껴야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은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을 소중히 여겨요.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공공시설을 아껴야 한다고요. 교육을 받나요? 네, 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부모님도 가르쳐 주시죠? 부모님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공원에서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여기는 다 같이 쓰는 곳이야. 그때부터 배웠어요. 교육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공공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비밀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청년이 탔어요. 한국 여행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수십 명이 왔다 갔습니다. 누구도 낙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장비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을 존중하니까 시설이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 영상 댓글을 다시 봤어요.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2085년이야. 한국은 미래에 살아. 우리나라는 아직 1985년이야. 부끄럽다. 이런 정류장 우리나라에 만들면 하루 만에 부서질 거야.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다르다. 그게 핵심이야. 기술보다 사람이 더 대단해.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진짜 저런지 확인하고 싶어. 댓글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새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국 살았는데 이거 진짜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야. 공공시설을 진짜 소중히 여겨. 서울 지하철도 봐. 깨끗해. 낙서 하나 없어. 한국 화장실도 깨끗해. 공공 화장실인데도.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가 발전한 나라야.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직접 와서 확인했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공공을 존중해요. 이게 진짜 차이예요. 몇 분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는 돈으로 못 사. 한국이 대단한 이유야. 한국 여행 어때? 재밌어? 최고예요. 매일 놀라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도 놀라웠어요. 깨끗했습니다. 미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국 지하철은 더러웠어요. 냄새도 나고 낙서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정말 다르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에 스크린 도어가 있었어요. 안전을 위한 거였죠. 미국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 왜 깨끗하지? 이상했어요.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날 만난 청년이었어요. 연락처를 교환했거든요. 민수, 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테러 방지 때문이에요. 과거에 사건이 있어서 대부분 철거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집까지 가져가? 네, 대부분은요. 물론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단하다. 자기 쓰레기를 집까지 가져가는 문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흘째,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홍대, 이태원, 명동, 인사동. 관광지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모두 깨끗했습니다. 낙서가 없었고 부서진 곳도 없었어요. 어떻게 지킬까? 궁금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많았어요. 그것도 이유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정류장에서 목격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포장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른이 말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쓰레기통이 없는데요? 그럼 집에 가져가. 왜요? 여기는 공공장소야. 다 같이 쓰는 곳이잖아.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로 가르쳐 주는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공공을 지키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면 화를 내거든요. 내가 뭘 하든 상관 마.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공공을 위한 간섭은 환영받았어요. 며칠 후 외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영국 BBC 기자였어요. 한국 취재를 하러 왔다고 했죠. 제임스 씨, 한국 어때요? 놀라워요. 매일 충격받고 있어요. 뭐가 제일 놀라워요? 버스 정류장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버스 정류장이요? 네,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동의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기자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씨, 인터뷰해도 될까요?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좋아요. 한국에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공공을 위한 배려요.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자기 것처럼 아껴요. 미국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공공시설을 남의 것으로 생각해요.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요. 한국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이요. 어렸을 때부터 공공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예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죠. 맞아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는 돈으로 못 사요. 명언이네요. 기사에 인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구나. 기술도 대단했지만 그 기술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대단했어요. 일주일째 저는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관련 영상마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독일에 살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공공시설은 망가져 있어. 왜? 사람들이 내 것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은 다르더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 그게 차이야.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부끄럽다. 우리 버스 정류장은 낙서천지야. 한국은 정말 대단해. 프랑스에서 사는데 파리 지하철 봐봐. 더러워. 한국 지하철은 천국이야. 미국 뉴욕 사는데 우리는 아직 1900년대야. 한국은 미래에 살아.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나라는 공공이 망가져 있는데 한국은 깨끗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민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수, 왜 한국 사람들은 공공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 공동체 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 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아니라 우리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나라.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공공과 무슨 관계가 있어? 공공시설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처럼 아껴야 한다고요. 미국에서는 나를 먼저 생각해. 내 권리, 내 자유, 내 것. 그래서 공공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이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였어요.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공공이 희생됐어요. 한국은 공동체주의 사회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죠. 그 덕분에 공공이 보호됐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공시설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나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댓글을 봤습니다. 한국 살았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서로 주의를 준다는 거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누군가 말해.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남의 일에 간섭하면 싸움 나니까. 맞아. 저도 목격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서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금기였으니까요. 문화가 정말 다르구나. 열흘째, 저는 또 다른 정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이었어요. 성북구였습니다. 정류장은 똑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였어요. 바닥에 종이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거였죠. 학생이 그걸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왜 주웠어? 떨어져 있으니까요. 내 쓰레기 아니잖아. 네. 근데 그냥 두면 더러워지잖아요. 집에 가져갈 거야? 네. 집에 가서 버릴 거예요. 9살이? 9살 아이가 남의 쓰레기를 주워서 가방에 넣었어요. 공공을 위해서요. 미국의 9살 아이는 절대 안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학생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착하네. 내가 안 버린 건데 주웠구나. 할아버지, 떨어져 있으면 치워야죠. 그래, 맞아. 훌륭해. 노인이 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민의식이 기술이구나. 화려한 LED 스크린보다, 자동문보다, 냉난방 시스템보다 저 아이의 행동이 진짜 기술이었어요. 공공을 위한 배려, 남의 쓰레기도 줍는 마음.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9살 아이가 남의 쓰레기를 주웠다. 가방에 넣고 집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게 한국의 진짜 기술이다. 시민의식, 공공을 위한 배려. 그게 모든 기술보다 위대하다. 이 주일째, 제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버스 정류장을 방문했습니다. 명동이었어요. 관광객이 많은 곳이죠. 정류장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데도 낙서가 없었어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085년에 사는 나라. 댓글에서 본 표현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미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게 진짜 미래였습니다. 옆에 한국인이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어때요? 놀라워요. 매일 충격받고 있어요. 뭐가요? 모든 게요. 특히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네, 공공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근데 저희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네, 더 나아져야죠.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겸손하네. 한국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이렇게 훌륭한데도 부족하다고 말했죠. 그 겸손함이 한국을 더 발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미래에 사는 나라라고 할 거예요. 미래요? 네, 기술도 미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미래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들, 현대적인 건물들. 고마워, 한국.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어요. 첫인상? 낙후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공항과 비교하면 10년은 뒤처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봤어요. 부서진 벤치, 낙서 가득한 벽, 비 새는 지붕. 한국이 그립네. 집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국 버스 정류장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저 한국 다녀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85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985년이에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나도 가보고 싶어. 기술은 돈으로 사지만 문화는 시간이 필요해. 한국이 대단한 이유야. 제임스, 한국 여행담 더 들려줘.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이야기를 쓰기로 했어요. 제목은 2085년에 사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첫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기술,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식. 그 모든 게 하나의 정류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였어요. 기술적으로도 뒤처져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문화였습니다. 공공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내 것만 챙기는 개인주의. 그게 우리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9살 아이가 남의 쓰레기를 주워서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공공을 위해서요. 미국의 9살 아이는 절대 안 할 일이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2085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게 한국을 미래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 발전시킬 게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해요.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제임스, 좋은 글이야.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맞는 말이야. 우리는 기술만 생각하지 문화는 생각 안 해. 이 글 공유해도 돼? 많은 사람이 봐야 할 것 같아. 물론이지. 제 블로그는 유명해졌습니다. 수만 명이 읽었어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씨,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BBC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공공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기술만 발전시킬 게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해요. 그래야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사회, 배려하는 사람들.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미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으니까요. 미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공공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미래예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은 세상에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미국에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도록요.